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광고 수익이 전혀 안 나오는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목 옆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더 볼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기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의 컨텐츠는 저작권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공개되어 있고 국민 여러분 것으로 돌려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얼마든지 가져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미중 간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지금 연일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떡집에 불난 것을 보고서 타산지석으로도 삼아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요, 중국이 거의 구석기 시대로 회귀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농업국가가 되고, 그리고 한국군의 핵잠수함, 핵무기, 핵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 대신에 만주를 수복함으로써 우리 조상님들이 말달리던 저 중국 평야를 우리가 앞으로 점령해야 되겠다. 따라서 한국 군대 역시 이러한 군 운용 지침, 전략 전술도 수정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좀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중국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동량이 집결하고 있는 상하이 강코, 상해 항구에서는 컨테이너선의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145%까지 늘리고 전 세계에서 중국 공장의 주문 취소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1개월 이내에 중국 내 모든 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중부에 있는 미주리 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에게 240억 달러 소송을 제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주리주 내에 모든 중국 정부 관련 자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자산은 모조리 빼앗기게 되는 형국이 되겠죠. 자, 이런 현상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앞으로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중국 정부, 중국 개인, 중국 기업의 자산이 동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군대는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 및 전략 폭격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모든 에너지 시설을 폭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약 9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바, 이 물량이 끊어지게 되면 중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하여 유가가 폭등할 것이며 올해 안에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연말이 되면 중국은 사실상의 농업국가, 봉건국가로 내지는 구석기 시대 국가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국민의 중국 공산당 건물에 대한 방화 및 약탈 등으로 인해서 중국 전역이 불바다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황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 알록산의 난 등이
현실 세계에서 목도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즐거운 구경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의 고속버스 터미널, 기차역, 공항, 쇼핑센터 등에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시골 지역 또한 사람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유행했던 중국 우한 폐렴으로 14억 인구 중 약 5억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국 전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역질, 괴질,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30대, 40대 젊은 청년층도 너무 많이 죽고 있으며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쓰러져 가고 있다 합니다. 병원과 장례식장에는 사람들로 미어터지고 있고 중국의 인구가 7억 명도 채 안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중국 전역에서 댐과 저수지에 대한 관리도 잘 안 되어서 중국 전역이 올여름 홍수에 댐과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 등에 대해서는 한화 22억 원 정도, 미화 150만 달러의 입항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미 정부의 입장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2025년 3월에 중국 조선소에 선박 발주가 단 한 척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6개월 내에 모든 중국 조선소들이 도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은 일찍이 지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중국의 조선소를 괴멸시키고 중국의 해군까지 말려 죽이는 고사작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A4 용지 2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영문으로 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즐거운 소식들이 미국으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중국 조선소가 줄도산하게 되고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 등에 대한 건조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중국 해군 함정의 가동률 역시 절반 이하로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중국이 해상국가에서 농업국가로 급격하게 전환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건조계획 또한 불필요하게 되어버리는 참으로 이상한 형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건조 비용이 2배 이상 비싸고 건조 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되는 핵잠수함의 경우에 수출도 불가능하며 향후 30년 후에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우방국에 대한 무상 공유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핵 잠수함이 처리 불능의 암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선박을 해체할 수 있는 장소가 태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선은 해외에 고철로 매각하고 있고 군함들은 우방국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유받은 해군 함정을 통해서 중국 해적선들 퇴치에 큰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선 해체 장소도 없는 한국 상황인데 이곳에서 핵 잠수함 해체를 위한 장소 확보는 더욱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무리하게 수출도 불가능한 핵 잠수함을 건조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2,000톤에서 4,000톤급 잠수함을 30여 척가량 보유하여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 잠수함 및 중국 함정의 접근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원자력 배터리를 탑재한 무인 잠수정을 대량으로 한 500척 이상 만들어서 한반도 주변 수역에 배치를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중국의 함정 및 중국 잠수함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중국 해군의 함정 및 잠수함 보유대 수가 400척을 넘을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만 앞으로 1년 후가 되면 중국군에서 해군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하며 건조 및 해체가 어려운 핵 잠수함의 보유가 절실한지 절실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북한 범죄 집단들도 1, 2년 내에 멸망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흡수 통일, 흡수 통합을 대비하여 재래식 잠수함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훨씬 더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 항공모함 건조 계획도 역시 무인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으로 수정,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붕괴로 중국 해군이 사실상 소멸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중형급 항모 전단의 보유가 사실상의 대한민국에게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군은 무인 전투기 및 무인 폭격기 기술을 급격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전략상 항공모함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무인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2만 톤에서 3만 톤급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을 여러 척을 건조하여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중국 해군을 경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중국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중국의 붕괴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설득력을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남중국 교통로를 보호하고 방산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리핀, 베트남 등의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KF-21, KDDX 구축함 등을 배치하는 것이 항모전단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하여 대만 해협이 봉쇄될 것을 우려한다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섬을 필리핀 정부로부터 조차하여 국산 함정, 국산 잠수함, 국산 전투기 등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이 항모전단 건설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 범죄 집단과 중국 공산당의 붕괴로 한국 핵무장 및 핵잠수함 보유가 그다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알래스카산 에너지 대량 구매, 미국 함정들의 국내 건조 등으로 인해서 한국이 핵무장 그리고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해도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핵무장 및 핵잠수함을 보유해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붕괴로 인해서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수출도 할 수 없는 핵무기, 핵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이 급속하게 공업국가에서 농업국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 붕괴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해군과 공군의 보유도 중국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붕괴 시 동북 삼성을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확보할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군사력 건설 전략을 수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100조 원이 넘는 예산 가운데 절반을 국방비로 반드시 전환을 시켜서 국방비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0조 원 이상 끌어올리는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30% 이상 급여를 인상시키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군복을 벗는 간부들이 없도록 하고 이미 퇴역한 간부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병사들에게도 급여를 첫 달부터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병장이 되면 250만 원을 지급하되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을 현재 18개월에서 30개월로 늘리는 작업 또한 수월하게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30개월을 근무하고 나오면 손에 최소 7,200만 원의 현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군 복무 기간을 30개월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의 불만은 대폭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일자리 예산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군대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든다면 국가안보 그리고 청년 일자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도 있고 이들이 이와 같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면 학업도 더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일찍 결혼할 수도 있는 최소한의 자금도 준비가 됩니다. 자, 이처럼 국제적인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전략이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의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